너무 커서 우선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주 한미 정상 간 통화내역 유출이라는 황당한 사건이 터지면서 양당 간 감정 대립이 도로 격화되는 아주 나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100 중에 100을 다 받아내야겠다는 자세로 상대방을 자극하는데, 5월은 물론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강경 대응을 거듭하는 민주당이나 장외에서 민생 투쟁을 벌이면서 정작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자유한국당 모두 국민적인 분노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파행이 초래된 것에 유감 표명을 하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수용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한다는 기본 원칙부터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남은 기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상호간에 약속하는 것만이 굳게 닫힌 국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양당의 대우각성을 촉구하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 유출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일개 외교부 참사관이나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재 주미대사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일탈 이전에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와 구멍이 숭숭 뚫린 보안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감찰 결과 해당 통화 내용이 담긴 전자문서의 수신 대상은 조윤재 대사와 주미대사 간 정무공사, 그리고 정무과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직원 중 누군가가 수신 대상도 아닌 의회과 소속 참사관 K씨에게 이 문서를 전달했고, K씨가 이를 받아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다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은 평소에도 비밀 공유라는 명목으로 비밀 전문을 이 사람 저 사람 돌려보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주미대사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관행처럼 다른 대사관들에서도 같은 일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외교부에는 보안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고 정보관리 체계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비밀 문서를 이 사람 저 사람 돌려보는 것이 관행으로 당연시되는 대한민국 외교를 동맹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믿어주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익과 직결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와 보안 유지 시스템에도 메스를 대야만 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상황을 방치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재 주미대사도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도 당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단과 독선으로 혼자 당을 운영하면 어찌 정상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사에 갈라선다라는 이 기사가 나와서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물어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당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뭉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국회에 들어오는데
하늘이 창문하고 촉촉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는 심기 일전에서 우리 당이 차분하고 촉촉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 대한 비판 경쟁보다는 해법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키우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첫 일성이 강경한 투쟁 모드로 나와서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소관이 있는 화를 좀 내려놓고 다들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당이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당이 단합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함께 추구하는 치열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당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견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이 다시 단합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한 결과 해법을 못 찾았다면 다시 의총을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의총 단위에서 또 치열하게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정수 논란이 있어서 최고위 안건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숫자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다수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당에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소신은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숫자는 줄어들어야 된다. 국회의원 숫자 축소해야 된다.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차 이야기했고 또 최근에는 한국당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이야기하기 훨씬 전부터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최고위에서 국회의원 숫자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을 조속히 잡아서 의총에서라도 당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 확대 반대 국민 여론이 72%나 나왔습니다. 찬성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 민심 때문에 패스트트랙 선거법에서도 국회의원 숫자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당 내에서 더 이상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나왔으면 하고 그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에서 가급적 빨리 의총을 열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가 당론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부의장님이 순서를 양보해 주셔서 먼저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 최희대입니다.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 영화제에서 황금 동영상 자변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을 제작하면서 스태프들과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 시간을 모두 준수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계의 노동 현장이 매우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영화 기생충은 근로기준법 등을 지키며 만든 작품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한국 영화계의 제작 환경이 한 걸음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바른미래당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처우와 노동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군 방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3일 황교안 대표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내 GP 감시 초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남북 군사 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 달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발언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에 항명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내용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군 통수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께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문민 통제란 군은 문민이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 군을 통제하지 못하면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5.16 군사정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의 총뿌리가 국민들에게 겨눠질 수 있다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뼛속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김병호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얻은 득표율은 28.2%입니다. 득표 수로 보면 1000만 표에 가까운 920만 표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24%를 얻은 자유한국당이 앞선 지난 대선 기준 2위의 정치 세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본 검증된 정치 세력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연합 세력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지금 바른미래당은 5% 내외의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으며 당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창당 시 개혁 노선을 명확하게 천명하지 못하고 보수 노선을 지향한 점, 보수 노선을 지향하면서도 정확한 보수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보수 노선을 지향한 점, 합당 후 공천 갈등으로 분열상을 노출한 점을 당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당은 손학규 대표 사퇴 공방 국면을 벗어나서 화합하면서 진짜 개혁 정당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 때의 지지가 회복될 것이고 내년 총선 승리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당은 얼굴이신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진솔한 반성을,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새로운 결단을, 손학규 대표께서는 어머니의 헌신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교 기밀 누설에
내로남불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기밀 누설 문제를 놓고 거대 양당의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물타기 등 낯뜨거운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쟁만 난무합니다. 국민들 보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외교 기밀 누설에 내로남불은 안 됩니다. 물타기로 어물쩍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국익을 훼손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혐의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국가기관과 공직기관을 세워야 합니다. 검찰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 의원에게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착 대사관, K참사관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범법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내로남불식 이전 투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속 의원이라고 무조건 보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 저를 포함한 의원 6인은 지도부 사퇴 공방을 중지하고 자강을 이뤄내는 혁신위 제안권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혁신위를 제안하기까지 저를 비롯한 청년 당원들은 10개월간 당의 내용을 목도하며 많은 실망과 고민,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바른미래당의 비전은 무엇이냐고. 또 청년들이 손학규 당대표께 여쭤봅니다. 제3당대표로서 당신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손 대표께서는 당의 비전과 방향, 지지 기반과 세력이 이미 세팅된 기성정당에서는 최고의 리더십을 그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성정당과는 달리 새로운 것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새롭게 혁신을 계속 쏟아내야만 하는 제3정당의 리더십으로 과연 적합한지 청년들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호 최고께서 안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철수와 유승민의 리더십을 경험했습니다. 제3지대에서 또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창당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내었던 성공한 리더십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위기의 바른미래당을 살리기 위해 창조와 혁신의 리더십에 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내홍을 소멸시키는 효율적인 위기 관리 프로세스가 절실합니다. 갈등 조정과 위기 관리 차원에서 하루빨리 혁신위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파괴적 혁신으로 자강을 이루어내는 회생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사활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 설치와 정병국 혁신위원장은 이미 손 대표께서도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당 대표께서 큰 용단을 보여주시기 희망합니다. 대표님과 최고의 결정으로 혁신위가 설치되고 하루빨리 바른미래당의 화합과 단합의 제 모습,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대한민국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서훈 국정원장의 4시간의 독대 비밀 회동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장시간 독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합니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운 위원장께서는 정보위를 즉각 교체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 위원장과 바로 의논해서 정보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고 싶었는데 최고위에 나왔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에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의장 신분에다가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느냐 안 하냐가 뉴스가 되고 또 자리 갖고 눈치 봐야 되고 참 이런 최고위원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오늘 또 최고위원 참석해서 정말 우리 당이 인지도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난 2달 동안에 갈등이 지금 2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오늘 이후에 최고위원회는 가급적 공개석상에서는 우리 당 내부 이야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들 뭐 카톡방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그런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잘못나고 이것을 떠나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얼마든지 역사를 잡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좀 공개석상에서는 좀 우리 스스로 좀 자제를 하고 공격을 자제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좀 이제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돼서 좀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언론이 좀 우리 당 내부가 좀 좀 가라앉을 듯 하면 또 이상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또 부추기고 또 확대 재생산을 하고 이래서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제 언론을 보면 어디서 추측성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와서 또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인들 스스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이런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황금 종려상 받은 거 보고 정말 국회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국회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서 뭐 하고 있냐면 분노에 이렇게 쌓이는 걸 보면 부끄러워서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동물국회였다가 또 식물국회였다가 왔다 갔다 냉탕 온탕 반복하고 있는 정말 국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저는 뭐 혁신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는 최대 혁신은 국회가 무조건 조건 없이 개원하는 것이 저는 최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당 최대 혁신은 안 싸우는 것, 안 싸우고 있는 것이 최대의 나라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공격을 좀 자제하고 우리가 좀 이제 2달 됐으니까 바른미래당 인지도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는 좀 조용히 안 싸우고 있으면 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공개적인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